62세 선희 씨는 올해 설날도 평소처럼 아들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39세 아들 도훈 씨와 35세 며느리 지은 씨는 손자 민준이를 데리고 오랜만에 왔지요.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은아, 명절 음식 준비하는 거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우리 집안의 전통 음식은 꼭 배워뒀으면 좋겠더라. 선희 씨의 이 말에 지은 씨는 순간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자연스럽게 넘기려 했지만 지은 씨는 조금 예민해진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명절마다 음식을 다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은 다 같이 나눠서 하거나 주문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선희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래도 가족끼리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니? 우리 때는 그런 게 당연했어. 그러나 지은 씨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평소에도 명절마다 어머니가 내리던 은근한 기대와 잔소리들이 이번 말을 계기로 터져 나온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명절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준비하고 뒷정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께선 늘 뭔가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일하고 아이 키우며 겨우 시간 내서 오는 건데 이런 이야기는 좀 서운해요. 순간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도훈 씨가 지은아, 엄마도 너를 좋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중재하려 했지만 지은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좋아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마다요? 선희 씨는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지은 씨가 그렇게까지 생각했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말을 끝내지 못한 지은 씨는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더니 코트와 가방을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더는 못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저 그냥 갈게요. 아들 도훈 씨가 당황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엄마도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닐 거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진정하고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지은 씨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진정할 마음도 없고 더 이상 여기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 당신은 나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해? 항상 어머님만 편들면서 내가 힘들어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녀는 급히 신발을 신으며 덧붙였습니다. 민준이는 여기서 좀 놀게 둬. 나는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선희 씨는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지요. 그날 저녁 선희 씨는 며느리 지은 씨에게 미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은 씨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이가 왜 이러지?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걸까? 선희 씨는 아들 도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훈아, 지은이랑 통화 좀 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도훈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지금은 엄마 전화를 받기 힘들대. 자기가 너무 예민해져서 아직은 마음 정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선희 씨는 더욱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거니? 난 그저 우리 집 전통을 전수하고 싶었던 건데. 요즘 며느리들은 이런 것도 다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건가? 선희 씨는 그렇게 속만 끓이다가 손주 민준이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동준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훈아, 민준이만이라도 잠깐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니? 내가 민준이 보려고 명절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러나 도훈 씨는 멋쩍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민준이 데려가는 것도 아직은 싫대.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중간에서 잘 이야기해 볼게.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와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는 자존심을 굽히고 여러 번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지은 씨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할게. 그러니 우리 손주라도 좀 보게 해줘. 며느리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선희 씨는 속상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은이가 왜 저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던 걸까?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과는 진짜 생각하는 게 다른 건가? 며느리 지은 씨와의 냉랭한 상황이 이어지던 어느 날, 선희 씨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늘 활기찬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기분도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밥상을 함께 둘러앉은 자리에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요즘 일상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선희 씨도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꺼내며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뭐가 그리 서운했는지 그날 울면서 집을 나가고 그 뒤로는 전화도 받지 않는 거야.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 싶어서 속상해 죽겠어. 그러자 친구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요즘 애들은 정말 싹바가지가 없어. 장모님이 그 정도 말도 못해? 며느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받는다니. 맞아, 맞아. 우리 때는 시어머니가 뭐라 하시면 그냥 예, 예 하고 넘겼지. 요즘 며느리들은 어른 대접을 몰라. 나 같으면 진작에 손주고 뭐고 관심 끊었어. 며느리가 먼저 와서 사과를 해야지. 선희 씨는 친구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치? 나도 그냥 손주 한번 보겠다고 참고 또 참고 넘긴 건데 이렇게까지 거리를 둘 줄은 몰랐어. 며느리 지은 씨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지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선희 씨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지은 씨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은이에요. 선희 씨는 깜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지은아. 오랜만이다. 내 목소리 들으니 반갑다. 하지만 지은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제가 연락한 건 민준이 때문이에요. 어머님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순간 선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데 그러니? 민준이가 무슨 문제라도 있니? 지은 씨는 짧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민준이를 보시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과 저희 가족이 더 이상 가까이 지내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선희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민준이는 내 손주인데 내가 손주를 못 보게 한다니 그게 말이 되니? 하지만 지은 씨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동안 정말 참고 또 참았어요.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도 했고요. 하지만 매번 서운한 말만 들으면서 제가 여기서 뭘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저와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선희 씨는 며느리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 정도로 너한테 잘못했니? 민준이까지 끊어내겠다고 할 만큼? 지은 씨는 말끝을 흐리며 답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들이 다 쌓여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요. 저도 지쳤고 제가 지키고 싶은 건 제 가정이에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통화가 끝난 뒤 선희 씨는 멍한 상태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손주 민준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고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지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정말 내가 다 잘못한 걸까? 며느리 지은 씨와의 통화 후 며칠 동안 선희 씨는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손주 민준이의 환한 웃음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고 대체 무엇이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켰는지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도훈 씨 부부가 첫 집을 장만하려 할 때였습니다. 지은 씨는 선희 씨에게 조심스레 부탁을 했지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집을 알아보는 중인데 대출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님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당시 선희 씨는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 둔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을 내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엄마도 가진 게 많지 않아서 그 정도 큰 돈은 어렵겠구나. 그래도 너희가 계획 잘 세우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지은 씨는 그 말을 듣고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후로 지은 씨는 대출을 늘려 집을 장만했지만 선희 씨는 며느리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말과 과거의 기억이 뒤엉킨 선희 씨는 아들 도훈 씨를 불러 상황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도훈아, 솔직히 말해봐. 혹시 내 엄마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게 있었니? 지은이가 왜 저렇게까지 화가 난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도훈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그때 집 살 때 도움 못 받은 거 아직도 서운해하는 건 사실이야. 며느리 지은 씨와 연락을 시도하던 끝에 선희 씨는 직접 집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냉랭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손주 민준이라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지은 씨의 집 문을 두드리자 지은 씨는 예상치 못한 듯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선희 씨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난 건지 솔직히 말해주면 좋겠구나. 지은 씨는 한숨을 내쉬며 선희 씨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무겁게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마주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지은 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머님께 정말 서운했던 건 돈 때문이에요. 집 살 때 도움을 못 받았던 거,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선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니? 지은아, 나도 그땐 사정이 있었어. 내 노후 자금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한 거였지 너희를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어. 지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사정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때 어머님이 안 된다고 하실 때 너무 단호했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어머님은 우리를 신경도 안 쓰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러면서 도훈 씨만 계속 감싸고 저한테는 늘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은 씨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선희 씨는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손주까지 안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야? 결국 돈이 문제였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시어머니였니? 지은 씨는 여전히 눈물을 닦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결국엔 돈이었어요.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주셨다면 이런 일까지는 안 왔겠죠. 순간 선희 씨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은 씨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내가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제 와서 돈이니 뭐니 나를 욕하는 거니? 지은 씨는 울먹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이래서 제가 더는 어머님과 가까이 지내기 싫은 거예요. 제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하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를 때리기까지 하신 건 절대 용서 못해요. 선희 씨도 화가 풀리지 않은 채 소리쳤습니다. 용서? 그럼 나는? 내가 손주까지 볼 생각 말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느꼈겠니? 이 모든 게 내가 다 잘못한 거라고 생각했니? 지은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이랑 더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 손주 보여드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 도훈 씨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말을 전했습니다. 도훈아, 나 이제 너도 지은이도 민준이도 다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너희에게 미안한 것도 있지만 더는 이렇게 계속 상처만 받고 싶지 않다. 앞으로 연락도 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나를 찾지 말아라. 선희 씨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민준이도 지은이도 다 너희 가족이지. 내 마음속에선 이미 끝났다. 이제 너희도 나 없이 잘 살아라. 7뒤 선희 씨는 속에 쌓인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선희 씨가 상황을 이야기하자 친구들은 입을 모아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잘했어, 선희야. 요즘 며느리들은 어쩜 그렇게 배은망덕한지 몰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손주도 못 보게 하고 난리야?
맞아. 아들 부부가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돼. 자꾸 신경 쓰면 너만 힘들어. 자식도 때론 끊을 줄 알아야 한다고. 너 그렇게까지 참고 살아왔으면 이제 너 자신을 돌봐야지. 여러분, 사연 속 선희 씨처럼 며느리와의 갈등이나 가족 간의 서운함으로 힘든 상황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라서 더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때론 선희 씨처럼 놓아버리는 것도 자신을 위한 방법일 수 있겠죠. 구독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선희 씨의 선택을 이해하시겠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가슴 찡한 사연으로 돌아올게요.